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캐슬러의 인생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장 영혼과 하루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저자는 말해요. 저 역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좀 남들보다 튀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을 보면서 너무 유쾌하고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고 해피바이러스가 막 팡팡 터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태어나면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뭐하러 다음 생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을 할까? 일주일에 한 번이 과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 아닌 그 사람처럼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화가 쌓이게 놔두면 화는 부정적인 힘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에 지배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건전한 방식으로 화를 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폭발시키는 식으로 부적절하게 표현하거나 그것을 억제해서 쌓이게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끝맺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 게 나는 화가 날 때 어떤 식으로 화를 다룰까? 그런 방법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잠을 잔다, 뭐 폭식을 한다, 이런 쇼핑? 아니 쇼핑은 조금 힘들고 그런 거 말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화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억압된 화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마음에 남습니다. 이 작은 화들을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커지다가 되게 엉뚱한 곳에서 폭발합니다. 화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크게 화를 내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화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에 좋은 역할 모델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고 무조건 억누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알맞은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하게 표현할 때는 매우 쓸모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를 내는 환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아이를 키울 때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아이와 많은 시간 육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화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엄마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다가 어느 순간에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면 그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닌데 화를 벌컥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도 놀라고 또 엄마인 나는 또 자책감에 빠지고 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 엄마인 나는 나쁜 엄마다. 이런 괴로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부적절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화를 내는 것은 유익하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신체의 중요한 경고 체계 중 하나인 화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입었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때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부정하다가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게 됩니다. 화는 경험해야 할 감정일 뿐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감정들처럼 화내는 것 역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며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현재의 고통인 반면 화는 가끔씩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이 상처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점차 화로 자라나게 됩니다. 상처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치유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화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게끔 됩니다. 그 감정을 품고 사는 것에 익숙해진 당신은 마침내는 화의 감정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의 감정은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해묵은 감정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좋은 면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화를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를 냅니다. 화를 안으로 삭일 때 그것은 종종 우울증이나 자기 비난으로 표현됩니다. 화를 억누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폭발시키고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화를 표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내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을 성질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롭거나 화내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내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화를 사깁니다. 착하고 사랑스럽고 고상한 사람이라면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화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는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또는 신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층의 분노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벽에 얼굴을 묻고 신을 욕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는 병원 침대를 야구 방망이로 내려치며 화를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화를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 화풀이하는 인형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형을 때린다거나 인형을 꼬집는다거나 아니면 인형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을 퍼부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 쏟아낸다거나 그것을 감정인형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화라는 감정을 이렇게 자기 안에 차곡차곡 놓지 말고 이걸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간,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삶에 다시 순수한 놀이의 시간을 끌어들일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고요. 즐겁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주식 시세를 체크하는 대신 만화책을 읽으며 낄낄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웃기는 영화를 보고 남들의 시선을 환몸에 받는 튀는 옷을 사는 것. 화려한 색상의 넥타이를 매는 것. 기발한 속옷을 입는 것. 초대에는 가능하면 응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무언가 실없는 일을 하는 것. 평상시에 나와는 완전 다른 그런 행동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쩌다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축하는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축하를 하자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쓰기 위해 아껴두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축하하세요. 예쁜 그릇도 잔치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식기를 꺼내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먹는 이런 것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근사하게 시간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이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세상은 마술과 같은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오래된 느낌을 되살려 조금만 더 즐길 수 있다면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일 것입니다.
거죽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신나는 놀이를 한다면 내면은 여전히 젊은 채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 걸 그랬어 하는 후회는 하지 않겠죠. 매일매일 나의 삶에 즐거운 놀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삶, 이 세상에 초대는 이건 한 번으로 끝이니까요. 2번, 3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려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